우리가 관계 대명사 대시 있는데 관계 대명사 대시 있거든요. 반드시 얘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알겠죠? 그다음에 관계 대명사 대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쓸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쓸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오늘 배우신 거 뭐였죠? 뭐 다음에 쓸 수 없다 했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대시를 쓸 수 없는 겁니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시를 쓸 수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시를 쓸 수 없는 거야. 알겠죠? 이 콤마 다음에 쓸 수 없다는 거는 이따가 저희가 배울 거지만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 그래서 계속적 용법에서 관계대명사 대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절대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쓰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중요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는 이제 선행사에 따라서 선행사에 어떤 애들이 왔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만 가져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일단은 65쪽에 빈 곳에 한번 써 오실래요? 자,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는 특정한 선행사가 왔을 때 쓰게 되는 거고요. 쓸 수 없는 경우는 두 가지. 전치사 다음에 그다음에 콤마 다음에. 자, 65쪽을 보실래요? 자, 일단 that을 쓰는 경우인데 일단 볼게요. 자, 스몰 a에 보시면은 선행사의 서수. 저희가 이제 1, 2, 3, 4 이거는 기수라고 하고요. 네, first, second, third 이건 서수라고 해요. 선행사의 서수라든지 최상급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서수, 최상급, the only, the very, the same, every, or no 이런 게 있을 때 that을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문을 보시면 자, 중요한 건 별표 쳐 드릴게요. 일단 예문을 보시면은 this is the only book that he wrote가 돼 있잖아요. 자, 거기 only를 한번 가려 보실래요? only를 만약에 가리시게 되면은 선행사가 지금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that도 올 수 있고 which도 올 수 있다는 건데 근데 only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럼 the only가 붙어버리면 that을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건데 얘네들 그냥 the only book이 왔는데 which를 써서 틀리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잘 없어요. 알겠죠? 예? 너무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 이제 이런 문장을 딱 나오고 대자리에 위치를 써서 틀리게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알아는 두셔야 돼요. 알겠죠? 알아는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선행사가 thing로 끝나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보시면은 I bought everything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everything, anything, something 이런 게 왔을 때 that을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표시가 된 거 있죠. 선행사가 who나 what과 같은 의문사인 경우 그거는 별표를 칠게요. 자, 선행사 자리에 who라든지 what, which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왔을 때 이 의문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that를 씁니다. 그죠? 관계대명사 that을. 그래서 두 번째 예문을 별표를 칠게요. 두 번째 예문. 자, who that has normal sense까지 한번 끊어보세요. 그럼 이때 that이 앞에 있는 who를 꾸미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말인데 that has normal sense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누가 can say such a thing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that has normal sense가 앞에 who를 꾸미는 구조인 거 아시겠죠? 되시겠어요? 자, 거기 쪽수 보시면은 87쪽에 6번 돼 있죠? 가볼까요? 87쪽에 6번. 자, that 보이시죠? that 동그라미 치시고 that이 이끄는 저를 물결 표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n you tell who까지 문장이 끝났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누군지 말해줄래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who를 수식하기 위해서 that is over there 이라는 애가 붙은 거죠. that이 있기는 관계대명사 절이 who를 수식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인 거 아시겠죠? 방금 보셨던 예문과 동일하죠?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다시 65쪽 와서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인 경우, 그래서 사람이 포함됐기 때문에 which 못 쓸 거잖아요. 그래 사물이 포함됐기 때문에 뭐 who만 써도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 둘 다 동시에 있을 때 그냥 that을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예문에는 지금 the dog이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는 동물이 나왔을 때는 사물 취급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 반려동물에서 동물들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동물 다음에 who를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물 다음에 which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거의 who를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물 다음에 who를 쓴다는 거 적어 놓을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which를 쓰면 틀렸다 이것도 아니고요. 뭐 무조건 which가 와야 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물 다음에 who나 뭐 whom 이런 걸 쓴다는 거죠. 이게 언어기 때문에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at을 반드시 쓰는 경우보다는 쓸 수 없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을 저희는 별표 칠게요. 동그라미 2번을 일단 별표 치시고, 자 그래서 일단 예문 보시면은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 in인데, 자 in이 앞으로 가면 in이치가 됐죠. 이때 in that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만약에 해석상 뭐뭐라는 점에서가 되면은 맞는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관계에 대명사 that을 쓸 수 없구나. 자, 그 다음에 I bought a book which was very interesting인데 앞에 콤마 붙었죠? 네,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써요. 자, 중요한 거는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을 못 쓰는 거지 다른 that은 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알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외워주시면 안 돼요. 콤마 다음에 that이 오면 안 돼. 이렇게 외워주시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콤마가 붙었는데 that이 왔으면 틀린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그 문장을 보니까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온 거예요. 그럼 관계대명사는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넘기시고 66쪽. 자, 7번 보실래요? that은 가볍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what인데 보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관계대명사 다음에 불완전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what 다음에는 뒤에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로 what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which인지 what인지 골라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뒷문장을 보고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을 보는데 보통 이제 선행사를 얘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있다 없다로 풉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봐요. This is a book which I bought가 되는데 선행사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which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거는 선행사가 없어졌죠? 그래서 what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냐면 what과 which 묻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행사가 있으면 which, 없으면 what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죠?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조금만 문제를 꼬아내잖아요. 그러면 다 틀려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선행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what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근데 문제를 조금만 한번 꼬아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선행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선행사 없으니까 what 이렇게 예를 들면 풀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what 다음에는 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뒷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오류 생겼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남들은 우리가 what과 which를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which, 없으면 what.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what과 which를 부를 때 선행사가 있으면 which, 없으면 what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치사가 앞에 있을 때는 예외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what과 which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what이네 이렇게 풀면 되는데 단 한 가지만 조심하자는 겁니다. 어떨 때? 앞에 뭐가 있을 때? 전치사가 있을 때? 그러면 전치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뒷문장을 불완전하게 만드셔야 돼요. 뒷문장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뭔 얘기냐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선행사가 없으니까 what이다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알겠죠? 앞에 지금 전치사가 붙었잖아요. 그죠? 뭐부터 하라고요? 뒷문장을 불완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뒤 문장이 지금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완전하면 뒷문장을 불완전하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뒤에 거에 만약에 봤는데 불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뒤에 게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불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전치사를 뒤로 보내는 겁니다. in을 뒤로 보내버리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그럼 이제는 in이 없다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뒤로 갔으니까. 선행사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정답이 뭐다? which구나.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66쪽 보시죠. 그래서 지금 10번 개념에 보시면은 어북 whic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북이 없어지면 what이 됩니다. 됐죠? 이게 일반적인 정리고요. 자, 11번 볼게요. 11번. 그래서 만약에 which랑 what이 나왔다. 그러면 선행사가 있으면 which, 없으면 what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죠?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랬죠? 자, 포인트 별표 치시고요. 이런 개념을 아셔야지 남들 틀리는 걸 맞춰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전치사 다음에 which인지 what인지가 온다면 선행사의 유무를 보기 전에 반드시 뒷문장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원리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은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what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뒷문장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기 위해서 전치사를 뒤로 보내면 선행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으니까 정답은 뭐다? which가 되는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67쪽.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 뭐 중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거 나옵니다. 밑줄친 관계대명사 중 생략이 가능한 것을 고르세요. 이런 게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에 그런 게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략이라는 거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동시에 생략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형용사 세트 배우실 때 배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명사 다음에 형용사 세트가 올 수 있는 이유는 자, 중간에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형용사 세트가 앞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첫 번째 이해되셨나요? 자,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인데 자, 명사 주어 동사 형태가 왔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구나. 이때 동사를 구체적으로 쪼개면 타동사든지 아니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맨 밑에 또 하나 적으세요. 동사, 주어, 동사 하시고 자, 뭐 생략인지 또 적으세요. 자, 그래서 명사, 주어, 동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자, 동사, 주어, 동사는 뭐 생략? 명사절 대 생략입니다. 아시겠죠? 자, 7번 보실래요?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은 별거 없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앞에 그냥 콤마가 붙은 거 이걸 그냥 계속적 용법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냐면 이 who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잖아요. 수식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굳이 한국식 문법에서는 명사를 수식하고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용법이라고 불러요. 어렵죠? 그런 거 외우시지 마시고요.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한정시켜주기 때문에 한정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콤마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계속적 용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적 용법 딴 거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만약에 이렇게 두 개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학생인 아들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들이 몇 명인지 몰라. 한 명인데 걔가 학생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세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학생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적 용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걔가 뭐다? 학생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리고 걔가 뭐다? 학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험 문제 학생 뭐 아들이 몇 명입니까? 이런 건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아, 계속적 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에 앞에 그냥 콤마가 붙은 거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별 차이 없죠? 됐어요? 근데 왜 계속적 용법을 배우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을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I bought a book which I wanted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맞는 문장이고요. 이때 which를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앞에 콤마 딱 붙는 순간보다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미. 알겠죠? 첫 번째 의미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말고 다른 that들이 오는 구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굳이 막 섞어서 이렇게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튼 얘가 첫 번째 포인트고,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한데 우리는 얘를 유심히 볼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포인트. 원래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였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반복되는 선행사를 다시 받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콤마 위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받아주기도 하지만 얘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앞문장 전체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콤마 위치가. 다시. 자, 콤마 위치가 나오면 이 콤마 위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의미상으로 뭐다? 앞에 완전한 문장 전체를 받던지 아니면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그가 집에 안전하게 돌아왔잖아요. 몇 번의 전쟁 이후에 되셨나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앞에 지금 선행사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앞에 복수기 때문에 정답이 뭐다? 해분의 이렇게 풀었다고 가정해 보자. 알겠죠? 그러면 몇 번의 전쟁 이후에 그가 집에 안전하게 돌아왔잖아요. 그것이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들이 막 되졌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뭐 의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예를 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면 콤마 위치는 뭘 받을 수 있다? 문장 전체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건데 여기에서 위치는 아들이 집에 뭐다?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얘는 뭐다? 하나의 어떤 사실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단수 취급이 돼요. 만약에 의미상 뭐다? 앞문장 전체나 일부를 받는다면 얘는 단수 취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의미상 전쟁 아니었죠? 그게 정답이 뭐다? 해지가 되는 거죠. 우리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69쪽에 필기하세요. 69쪽. 자, 69쪽을 다시 보시면 자, 계속적 용법의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대를 쓸 수 없다는 거. 됐죠? 자,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별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콤마 위치가 앞문장 전체나 혹은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앞에 단수 명사가 있어. 그 다음에 콤마 위치가 왔어요. 그럼 이때 이 위치가 앞에 단수 명사를 받아도 단수죠. 앞문장 전체나 일부를 받아도 단수잖아요. 그럼 이래나 저래 만약에 비동사가 온다면 이즈가 되겠죠. 문제 가치 있어 없어요? 문제 가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문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만 우리는 뭘 조심하면 되냐면 만약에 복수 명사 다음에 콤마 위치가 왔다. 이러면은 뭐다? 해석상으로 선행사가 뭔지를 따지셔서 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의 문장처럼 구조가 나오면은 이거는 문제 가치가 없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그냥 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만 우리는 뭐다? 조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적으시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자, 콤마 위치가 앞문장 전체나 일부를 받을 때 단수 취급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앞에 복수 명사가 오고 콤마 위치가 나오면은 좀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시 7번. 자, 어떤 시험 문제에서 이제 what과 that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알겠죠? 반드시 뒷문장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what에 대한 정보는 있잖아요. 근데 왜 뒷문장부터 보셔야 되냐면 that이 뭔지를 몰라요. that이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명사절일 수도 있고요. 뭐 동격일 수도 있고 뭐 이때 강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that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that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앞문장을 보고 이렇게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what과 that이 나오면 반드시 뭐다? 뒷문장부터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나누냐면 뒷문장을 봤는데 만약에 완전한 문장이 왔어? 뭐는 답이 될 수 없어요? what은 될 수 없죠? 왜?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 대시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만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뒷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면 이제 선행사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선행사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what 안 됩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 자, 뒷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그럼 뭐는 답이 안 된다? what은 될 수 없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의 that은 거죠. 자, no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얘는 명사들 대시죠? 맞죠? 자, 다음 두 번째는 명사 다음에 that이 오고 불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이 that은 뭐다?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이 that이 뭔지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구조 보고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hat은 안 되죠. 이때는 뭐다? 명사 다음에 that이 오고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뭐다? 동격이 되는 거죠. 원리 아시겠어요? 자, 다시 정리. 그래서 뒷문장부터 무조건 보는 겁니다. 뒷문장 보는 건데 뒷문장이 완전하면 자, 뭐는 될 수 없다? what은 될 수 없구나. 됐죠? that은 여러 가지 that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이제는 선행사를 보는 겁니다. 뒷문장이 불완전할 때는 선행사를 보는데 선행사가 있으면은 that. 됐어요? 선행사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what.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뭐냐면 단 세 번째 경우는 반드시 구조 분석을 하셔야 돼요. 구조 분석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what이 맞아요. 근데 구조 분석에서 뭔가 이상이 생겼잖아요. 그럼 that이 정답입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70쪽에 하시면 돼요. 70쪽.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그냥 참고로 적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지금 첫 번째 문장으로 나와 있죠. 자, what과 that이 나왔어요. 앞을 봐요, 뒤를 봐요? 뒤를 봐요. 뒤에 게 완전하다 정답 뭐죠? that입니다. 뒤에 게 불완전하면 뭐 본다고요? 선행사를 보는 거야. 뒤에 게 불완전하면 what이 아니고 뒤에 게 불완전하면 선행사를 봅니다. 선행사 있으면은 that이고 없으면은 what. 됐죠? 그렇지만 마지막 경우는 뭐 한다? 구조 분석하는 겁니다. 원리 되셨나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문제 틀립니다. 알겠어요? 자, 7번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that과 what을 묻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지금 맞죠? 자, 앞을 봐요, 뒤를 봐요? 뒤를 보죠. 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뒷문장을 보니까 뭐다? 지금 주어가 없기 때문에 자, 불완전한 거 확인됐습니다, 지금. 됐죠? 자, 불완전하면 뭐 본다고요? 다시 불완전하면 what 이런 거 지금 갖다 붙이지 말고 다시 불완전하면 what이 아니고 불완전하면 선행사를 본다고요? 선행사가 있으면은 that, 없으면은 what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어디 가서 그냥 what 이러지 마세요. 너 어디서 영어 배웠니? 권쌤한테 배웠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알겠죠? 다시 뒤에 게 지금 불완전하잖아요. 이제 뭘 봐야 돼요? 선행사를 봐야 돼요. 자, 앞에 지금 명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정답 뭐다? what입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알겠죠? 뭐 하자고요? 구조 분석하자고요. 알겠죠? 구조 분석에서 이상이 없으면은 맞는 거. 뭔가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정답은 that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주어가 지금 어디냐면 지금 new management techniques 얘가 지금 주어. 됐어요? 자, 동사가 지금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수동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다?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문장이 여기서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what이 정답이래. what은 무슨 절이에요? 명사 절을 이끌죠. 문장이 끝나고 우리가 형용사 세트 같은 게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명사가 남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잖아요. 근데 what이 들어가면 what은 명사 절이잖아요. 그럼 문장이 끝나고 명사가 남아버리거든요. 뭐 이런 구조가 되면 구조가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구조 분석상의 이상이 생겼으니까 뭐다? what이 아니고 정답이 that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 that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보세요. that이 이끄는 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어디에 있었던 애냐면 여기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주어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 that절이에요. 이 that이. 그러면 이 긴 that절이 그죠?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주어가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주어 자리에 만약에 뭐 투부정사, that절 이런 게 오면은 가주어 진조로 만들면 돼요. 근데 얘는 가주어 진조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수식 어구의 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수식 어구를 뭐다 뒤로 그냥 던진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보세요. 새로운 경영 기술이 개발돼야 됩니다. 이런 말인데 어떤 경영 기술이냐면 that are appropriate 적절한 경영 기술. 뭘 위해? managing 다루는데 누구를? a better educated 더 잘 교육받고 훨씬 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근로자들을 managing 하는데 적절한 새로운 경영 기술이 개발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자, 주어가 있고 주어가 지금 명사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is developed 이렇게 할게요. 수동이 됐죠?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되는 건데 원래 여기에 있던 관계 대명사가 뭐다? 문장 맨 뒤로 이동이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풀어내려면은 조금 전처럼 우리는 뒷문장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불완전하면은 선행사를 보는 건데 선행사가 없으면은 what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구조 분석까지 해야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몇 쪽에 보시면 되냐면 70쪽에 맨 밑에 포인트에 보시면은 이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에 이 문제가 what과 that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밑줄 어법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해보자. 알겠죠? 그러면은 밑줄 어법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이제 what이 들어가 있고 뒤에 문장이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what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조를 보실 때 앞에 문장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문장을 그대로 이제 쭉 나열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주어 있죠? 수동태죠? 여기까지 완전하죠? 문장 끝났죠? 근데 문장 끝났는데 what이 왔어? 그럼 얘는 뭐다? 틀렸네. 이렇게 바로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문장이 끝나고 명사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로 풀면 되고요. 만약에 두 개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 했을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어요? 네, 정리하시고요. 이 관계사 파트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는 한 두 가지 포인트 정도만 배우시면 정리가 다 끝나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남았어요. 자, 다 정리되셨으면 또 칠판 볼게요. 자, 정답 골라보세요. 네. 그냥 필이 딱 오는 거 골라보세요. 앞에 게 1번, 뒤에 게 2번. 자, 일단 느낌상으로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누가 봐도 1번이잖아요?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냥? 그가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고 most of them live here. 대부분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느낌 파고죠? most of whom live here.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그럼 정답은 them이네. 이렇게 푼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어떤 오류가 있냐면 보세요. 문장이 몇 개예요? 2개죠. 문장 2개가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필요하잖아요. 접속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them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them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 맞아요. 이거 잘 보세요. 그럼 만약에 앞에 and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는 많은 친구가 있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면 문장이 괜찮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them이 정답이 되려면 and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nd를 집어넣고 them이 정답이라고 일단 가정해보자. 알겠죠? 가정해보고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라고 했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맞아요. 잘 보세요. 접속사 생겼죠? 대명사 생겼죠?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금 and를 집어넣고 지금 뭐다? them으로 맞는 문장을 만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됐나요? 맞게 만들어 놓고 얘가 접속사고 얘가 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겠구나까지는 아시겠죠? 됐나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격은 이 대명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일단 선행사는 사람이죠. 그다음 이 대명사는 누구의 자리냐면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뀌면 돼요. 그러면 and them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뀌는 겁니다. 원리 이해하시겠어요? 원리.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목적격은 누구죠? whom이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and most of them이 어떻게 바뀌냐면 most of whom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하면은 주어 동사가 오잖아요. 그죠? 얘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whom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의 whom이죠. 아시겠어요? 뒤에 전체 문장의 목적어 자리가 아니고 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whom이 왔는데 여기 왜 동사가 옵니까?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결론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1차적으로 풀어야 되냐면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most of them이 와야 되는지 most of whom이 와야 되는지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알겠죠? 푸는 기준은 뭐냐면 접속사의 유무입니다. 아시겠어요? 접속사가 있으면은 most of them이 정답, 없으면은 most whom이 정답.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71쪽에 볼까요? 71쪽. 자, 일단 중간쯤에 보시면 He has many friends and most of them live here이 있죠? 찾으셨어요? 문장? 자, and 동그라미. 자, them 동그라미. 자, 2개 묶으세요. 그러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만들어졌죠? 됐나요? 자,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바뀌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and most of them을 물결 표시 쭉 한번 해보세요. 그럼 and most of them이 뭘로 바뀌어요? most of whom으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밑에 most of whom이 되는 겁니다 라고 돼 있죠? 그렇게 연결시키세요. and most of them이 most of whom과 동일하구나. 연결 됐나요? 자, 맨 위에 문장 보세요. 맨 위에 문장. 맨 위에 문장 보시면 most of them인지 most of whom인지를 골라라라고 돼 있죠? 문제표는 기준은 뭐다? 접속사의 유무다. 됐나요? 접속사가 있으면 most of them이 정답이고 없으면은 most of whom이 정답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접속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most of who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유형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쭉 내려와서 포인트가 있잖아요. 포인트 한번 보세요. 포인트. 자, 첫 번째 포인트 보세요. most of them인지 most of whom이나 뭐 which인지 문제가 나오면 예?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유무를 보고 푸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접속사가 있으면은 most of them, 없으면은 most of whom이나 뭐 which를 쓰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시 칠판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의 기준은 뭐다? 접속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풀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most of whom이라는 게 굉장히 어색하겠지만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알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서 most of them인지 most of whom인지 푸는 게 이게 첫 번째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보시면은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whom이 와야 되는지 which가 와야 되는지 이거 골라내셔야 되고요. 알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봐요. 여기에 most of whom은 most of them이 축약된 거잖아요. 그러면 most of them은 복수잖아요. 복수기 때문에 뭐다? live에 s가 안 붙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주어 동사 수일치. 주어 동사 수일치까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most of whom은 most of them을 줄인 거기 때문에 복수구나. 여기까지 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most of whom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one of whom이라면 됐나요? 그러면 one of whom은 뭐냐면 one of them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one of them은 단수죠. 그들 중에 한 명이니까. 아시겠죠? 내지는 뭐 each가 왔어. each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땐 단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most of whom이 아니고 one of whom이라든지 each of whom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순간 얘는 뭐다? 주어가 단수가 돼요. 그 말은 live에 뭐가 붙어야 돼요? s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푸셔야지 남들 틀리는 걸 맞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유형 most of them인지 whom인지를 풀 때 접속사의 유무를 보고 푼다. 이게 1번 유형. 2번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whom인지 which인지 확인. 세 번째 수일치 확인. 되셨나요? 적으세요. 자, 71쪽에 적으시면 됩니다. (8주짜까지) 그냥 80% 이상만 만드세요. 알겠죠? 80% 이상만 만들면 남들보다 한 6개월은 아껴요. 농담 아니고. 예? 그러니까 80% 이상을 목표로 잡고 계속 공부하세요. 예? 자, 그래서 교재 맨 아래쪽에 보시면 위 예문에서 살펴봐야 할 추가적인 두 가지 포인트 해서 most of whom 개념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판단해서 주어 동사 수일치를 시켜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판단해서 most of whom인지 most of which인지를 판단 내리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칠판 보시고요.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파트 거의 다 됐습니다.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러면 직접 목적어가 와야지 문장이 완성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자. 사형식 동사 했을 때 대표적인 게 give잖아요.
맞죠? 그럼 예를 들면은 보세요. 내가 그에게 책을 줬어. 직접 주는 게 뭐죠? 직접 주는 게 뭐야? 글을 줘야 책을 줘야? 책을 주잖아요. 직접 주는 게 책이잖아요. 얘를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다라고 했을 때 뭘 주는지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의사소통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뭘 주는지가 나와야지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사형식 동사는. 아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문장이 끝났어요. I gave him에서 문장이 끝났어. 그럼 이거 문장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물론 야, 그를 가져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이상한 문장은 안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우리는 뭘 줬는지 안 나왔으면 이거는 뭐다?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I gave a book. 문장을 끝냈어요. 맞아요, 틀려요? 뭘 주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럼 맞는 거죠. 예? 다만 위에 거랑 밑에 거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목적어 2개이기 때문에 4형식, 얘는 목적어 1개이기 때문에 3형식. 됐어요? 나는 얘랑 얘를 똑같이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에게 준다는 말이 빠졌잖아요. 문장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준다는 말을 넣으려면은 전치사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4형식 동사에서 만약에 직접 목적어가 안 나왔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구나. 불완전한 문장이구나.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문장만 적어볼게요. 자, 72쪽 아래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72쪽에. 자, 그럼 제가 간단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알겠죠? 잘 보세요. 자, 적어보시고 정답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적으시고요. 뭐가 답인지 찾아보세요. 책에 적으세요. 자, 질문. 자, what과 that이잖아요. 앞을 봐요, 뒤를 봐요? 뒤를 봐야죠. 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자, 이제 뭘 봐야 돼요? 선행사를 봐야 되죠.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예, 몇 형식? 뭘 주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선행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선행사 없으니까 정답 뭐예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적으시고요. 그래서 모든 4형식 동사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 얘네들만 보시고요. 이런 형태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워도 될까요? 원리 아시겠어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what과 that을 묻는 문제죠. 자,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do의 목적어 없잖아요, 지금. 그죠? do가 자동사로 쓸 때도 있지만 거의 못 봅니다. 알겠죠? 예? 하다니까 뭘 하는지가 없으니까 불완전하구나 일단 이렇게 잡으시고 됐어요? 이제는 뒤에 불완전하니까 이제 선행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성급하게 뭐다? 명사 있으니까 선행사가 있네. 그래서 정답이 뭐다? 대신에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 구조를 보니까 봐요. 2000년도 그죠? 시드니 올림픽에서 누가 영국의 선수인 스티브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전 세계를 보여준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게 보여준 겁니다. 뭘 보여주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여기가 뻐끔 비어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선행사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다? 와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정리. 됐습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배우고 쉽게요. 잘 보세요. 선행사 자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는 경우. 알겠죠? 선행사 자리에. 그럼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를 볼 때 그 선행사 자리를 봤는데 그냥 명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얘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치사구로 얘를 없애버리고 앞에 있는 뭔가 다른 명사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유형을 가지고 문제를 두 가지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who인지 which인지 골라라. 이런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만들 때 앞에 거는 사람, 뒤에 거는 사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해서 어떤 게 선행사인지 밝히시고 who인지 which인지를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가 1번 유형.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복수를 주고 하나는 단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어떤 건지를 밝혀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책을 잠깐 보시죠. 73쪽. 자, 일단은 유형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거까지 일단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who인지 which인지 자, 1번이라고 표시하시고요. 자, is인지 are인지 자, 2번이라고 표기를 할게요. 자, 포인트 1번 보시면요. 포인트 1번 보시면 자, 일단 that 동그라미 쳐보세요. that. 자, that 다음에 보시면은 자, fit과 fit가 있죠? 됐나요? 자, that 다음에 동사 왔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행사랑 수일치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앞에 명사를 보니까 시카고가 있잖아요. 그럼 시카고가 단수니까 단수네. 이렇게 판단 내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볼게요. American men are generally bigger.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대체로 덩치가 더 큰 거죠. 일본 사람들보다. 자, 소 동그라미. 그래서 자, 가주어진 저자. 자, it is very difficult. 어렵답니다. difficult까지 끊고. 뭐가 어렵냐면 자, to find clothes. 그래서 시카고에서 나에게 맞는 옷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게 시카고예요? 아니면 옷이에요? 옷이잖아요. 자, 동그라미 칠게요. clothes 동그라미. 자, 그러면 선행사가 단수다 복수다? 복수니까 동사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이런 문제 한 개 푸셔야 되고.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 자, 이번에 who인지 which인지 골라라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보시면 앞에 지금 선행사가 life 사물이기 때문에 which가 정답이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뭐다? 자, 앞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기 때문에 life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뭐 people이 선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뭔가가 선행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얘를 해석상으로 선행사가 뭔지를 밝히셔야 되는데 who랑 which 다음에 보시면은 do have access 돼 있잖아요. do 동그라미 칠까요? do. 우리가 이제 어떤 동사 앞에 그죠? 어떤 동사 앞에 do라든지 뭐 does라든지 뭐 did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냐면 동사를 강조하는 강조 조동사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have라는 동사 앞에 do가 붙었잖아요. 그럼 이 do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have라는 동사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강조 조동사가 붙을 때 보세요. 주어가 만약에 복수면은 do가 붙겠죠? 단수면은 does가 붙겠죠? 그래 동사가 만약에 과거다 그러면 did가 붙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문장을 보니까 뭐다? 지금 do가 붙었잖아요.
두가 붙었다는 얘기는 선행사가 단수란 얘기예요, 복수란 얘기예요? 두니까 복수란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문장은 해석을 안 해봐도 뒤에 두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아, 선행사가 복수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앞에 life가 선행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선행사는 누구다? 앞에 있는 people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관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단서가 없으면 전체 해석하셔가지고 어떤 게 선행사인지를 밝히셔야 돼요. 원리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